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이정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조현병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정신분열 그런 병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좀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현이라는 의미는 현악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인데, 그런 현악기의 줄이 조율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이 좀 어떤 사고나 감정이 잘 조율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뇌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스트레스의 약간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랑 아래에 뇌세포들이 보이는데요. 위에는 이제 정상인의 뇌세포예요. 이렇게 보면은 배열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아래는 바로 조현병 환자의 뇌세포입니다. 뭔가 배열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주 미세한 뇌세포의 문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조현병 환자들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도파민이라 부르는 우리 뇌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기고, 또 유전적 요인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 어릴 때 집에서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현병이 될 수 있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증상이 좀 나빠지거나 재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성, 음성, 인지, 정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성 증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각, 망상, 뭐 사고장애, 부적절한 행동 등이 있겠고요. 음성 증상은 감정 표현, 흥미 등이 떨어지는 것, 인지 증상은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 정동 증상은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있겠고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성 증상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없는 증상이 보이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망상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고, 이 믿음은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환자분들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환자들은 내가 심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장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한테 이제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서 심장이 잘 있는 것을 보여드려도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으세요. 엑스레이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시지, 그 잘못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망상의 종류로는 이제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데, 주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행하고 감시한다, 음식에 독을 넣어서 날 죽이려고 그런다, 집에 독가스가 들어온다, 우리 집 전화가 도청이 당한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해킹이 된다, 집에 CCTV가 있다, 이런 증상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아주 예전에 MBC 9시 뉴스 중에 저희 환자분이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난입을 해서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 시간에 했었죠. 생방송에.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서 내 말이 다 녹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피해망상을 갖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관계망상은 나랑 관계없는 것이 자꾸 나랑 관계있게 느껴지는 그런 망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에서 어떤 가수가 자꾸 손짓하는 거는 나를 사랑한다는 신호다. 길을 가다가 가로등불이 갑자기 꺼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거다.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TV에서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다, 아니면 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미래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누구 되게 중요한 사람의 숨겨진 자식이다. 옛날에는 이제 이병철 그런 분이 많았고 요즘 뭐 이건희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외의 망상으로는 조정망상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서 조정을 당하고 있다. 생각이 자꾸 주입되고 있다. 생각이 빠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신체망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신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내 내장이 썩고 있다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굳건히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성 하나가 환각인데 환각 중 대표적인 것이 환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그 환자분만 들리는 거죠, 귀에.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면 좋겠지만 주로는 좀 나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일일이 너 손을 움직이네, 너 눈을 깜빡였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뭐 물 먹어, 밥 먹어, 일어서 봐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소리가 있겠고 자꾸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얼거리시거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가만히 멍하게 있다거나 이런 행동이 가족들 눈에는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청 외에도 없는 것들이 보인다. 식별은 헛것이 보인다는 거죠. 환시가 있겠고 그런 어떤 냄새가 느껴지는 환치, 환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이거는 저희 외국 영어 쓰는 환자분이 이렇게 메모장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자세히 보면 전혀 뭐 음이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을 막 계속 쓴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헛소리 한다고 하는 식으로 분명히 무슨 말을 하시긴 하는데 뜻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쓰거나 뭐 말하거나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음성 증상은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게 환자들한테는 없는 거를 말해서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전혀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도 전혀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상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양성상, 음성상 외에도 뭐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이라는 것은 결국 뇌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이나 물질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통해서 이런 도파민의 이상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약물 치료를 이제 처음 급성상을 완전시키는 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정식별 약물이라는 걸 쓰고요.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형, 비정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먹는 약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장기적형 주사제라고 해서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그게 약효가 계속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시면 주로는 이제 양성 증상, 환각이나 망상이 좀 좋아지고요. 다만 이제 음성 증상, 인지 기능도 약간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것이 모든 병이 그렇죠.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치료하는 게 되게 좋고 많은 경우 근데 예방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아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두 번, 많게는 3번까지 입으로 먹는 경구약도 있지만 주사제가 요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약들인데 주사를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쯤 맞으면 그 약효가 그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약 먹을 필요 없이 주사만 맞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약을 자꾸 신경 써야 되는 불편함도 좀 덜하고
약을 알게 모르게 빼먹게 되는 일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렇게 대략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환자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가 어떤 주로 약물 1단계로 어떤 경구약이나 주사제를 쓰고 그래서 안 되면 2단계로 안 썼던 약을 쓰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저희가 보통 크루자핀이라는 약을 씁니다. 크루자핀 약은 뭐냐면 이렇게 좀 약을 여러 가지 써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크루자핀 효과가 좀 좋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래 같은 생긴 약이고요. 이 약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을 쓰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꼭 쓰면 좋겠고요. 만일 이제 자꾸 자살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화를 많이 내시거나 이런 분들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신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꼭 초기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쓰고도 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기경련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경련이라 그러면 좀 되게 무섭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게 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제 우리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정맥 마취를 하면서 주무시는 동안에 뇌에 자극을 줍니다. 이쪽에 자극을 주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느끼시는 부담은 뭐 이 수면 내시경 하는 것 정도의 부담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물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현병이 뇌의 병이고 이게 도파민의 이상이 있고 약을 드시면 좋아지지만 약을 안 드시면 다시 또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은 꼭 받는 용량대로 하시고 약을 꼭 하루에 드시는 약을 꼭 드셔야 돼요. 혹시나 뭐 일찍 잠들어서 못 드시게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연구를 했는데 1년에 열 정도만 약을 빼먹어도 다시 입원하게 되는 비율이 2배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때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참 생활 습관이 늦게 자게 되고 일찍 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요즘에 뭐 재미있게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뭐 메신저 하시다 보면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측면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자꾸 이제 집에만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하고도 연락하고 좀 소통하고 이런 게 좋겠고요. 술, 담배는 아무래도 특히 술은 되게 조현병 재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시면 이 약발이 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담배를 안 태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되게 치료받고 좋아지면은 이제 괜찮은 약을 끊어보자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재발하게 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살로 돌아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폭력이 뭐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본인과 가족들이 힘드시고 잘 지내시다가 한번 뭐 재발해서 입원하게 되거나 그러면 뭐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다니던 학교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제 뭐 학교, 직장 그만두고 입원하시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되고 한번 재발하면은 또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듣던 약도 안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 이제 막 안 좋아지고 그럴 때 보이던 증상과 비슷한 증상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위에서도 보시고
좀 이런 경우에는 혹시 좀 약을 잘 안 드시는 건 아닌지,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부작용도 뭐 없는 약은 아니에요. 이 약이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파킨슨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웅크러지고 떨리고 느려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좀 체중이 는다거나 뭐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거나 또 잠이 오고 입 마르고 변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